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에 늦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며 살 줄 알았지만 주식에 미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나름 제 커리어가 중요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앞자리가 4가 되었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나름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이번 생에 나는 결혼은 없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가 좀 안쓰러웠는지 친구들이 주변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사실 아이는 둘째 치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소개팅하며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러다 저보다 3살 많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순박하게 생기기도 했고 저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홍기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적은 나이가 아니니 오랜 기간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짧게 만나더라도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놓치기도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이왕 결혼할 거 조금 서두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는 날짜 잡고 전체적인 일정을 서둘렀어요. 제가 늦게 결혼하는 편이긴 하지만 결혼식을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기는 싫었어요. 여태 일만 하느라 돈을 많이 모아놓기도 했어서 이왕 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이후 웨딩 플랜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운을 띄웠어요. 자기, 우리 이제 부모님 인사도 드렸고 결혼식을 어디서 할 건지 집은 어디에다 구할 건지 얘기를 좀 하자. 응? 그렇지. 반응이 왜 그래? 혹시 생각해 놓은 곳 있어? 아, 그런데 먼저 예산을 정해야 돼서 혹시 자기 얼마나 모았어? 꼭 얘기해야 되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곧 같이 살 텐데 각자 경제 상황은 공유해야지. 이제 식비도 같이 들고 적금도 같이 들 텐데. 왜? 많이 못 모았어? 예지야, 나는 사실 3천만 원 정도 모았어. 응? 왜?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았어? 자기 연봉 적은 편이 아니잖아. 우리 나이가 있는데 대체 왜? 사실 제가 결혼 전 한 1억 정도 모은 상태였거든요. 나이도 있고 연봉도 좀 받는 편이라서요. 근데 남자가 나이 40이 넘도록 3천만 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저는 심지어 집 보증금도 가지고 있어서 총 1억 8천만 원을 모은 상태였죠. 남편은 심지어 저보다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했고 연봉도 저보다 더 높은 곳을 다니는데도 모은 돈이 없어서 순간 놀랐어요. 그렇긴 한데 이것저것 재테크를 하다가 그렇게 됐어.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장남이니 부모님 도움 필요할 때마다 융통해드린 것도 있고.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적금 들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모은 게 많지 않아서 적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말이야. 요즘 다들 하는 주식이야. 내가 따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 아직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뜰 회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기도 알지? 존버는 승리하는 거. 주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사실 주식 잘 되면 다행이지만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좀 안정적이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적금을 선호하거든요. 물론 적은 이자율 때문에 적금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원금에 손실이 없는데 주식은 원금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야, 혹시 어떤 거 투자하는지 봐도 돼? 그럼 여기 내역 보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식으로 묶인 돈이 많아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제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주식으로 몇 억 갖고 있고 조금씩 팔아서 용돈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높기도 했어서 예비 신랑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보니 더 믿기가 어려웠어요. 약 3군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사실 주식 모르는 저도 바이오 분야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삼땡이나 엘땡처럼 대기업 주식을 사는데 이 남자는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바이오 분야에 유명하지 않는 회사를 무려 3군데나 투자했더라고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매수 금액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수익이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결국 버는 돈을 주식에 족족 넣어서 망하게 하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남자더라고요. 나름 투자하는 감각이 있거나 했으면 금액의 정도를 조절해서 투자하라고 했겠지만 이건 뭐 넣는 족족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 걱정이 앞섰어요. 지금 다 마이너스로 보이는데 그게 맞아? 나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계속 사놓는 이유가 뭐야? 주식 잘 모르는구나. 지금은 좀 하락세인데 곧 오를 거야. 주식은 원래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주식은 발목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틈틈이 계속 사놓는 거고. 그래? 그럼 왜 여기 기업을 선택했는지 물어봐도 돼?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해줬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좀 금액 크게 넣어놨어. 그거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건가? 아니면 진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식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계속 하향세를 가다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선택한 기준도 본인이 공부하고 알아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의 추천으로 약 1억이 되는 돈을 넣어놨다니. 순간적으로 이 사람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주식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못해. 내 주변에 주식 때문에 결국 빚만 생겨서 이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도 이런 투자는 좀 불안해서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거의 1억이 되는 돈을 다 잃었는데 당신 경제관념도 나는 좀 걱정돼서 우리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응? 왜? 요즘 주식 다 하지 않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나도 그냥 일개 개미일 뿐인데 여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금액이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7천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그거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아. 그리고 주식 때문에 결혼을 코앞에 두고 없는다는 게 말이 돼?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나 주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결혼 없는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이미 잃어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끊는 사람인데 제가 끊으라고 그만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말하고 집에 왔네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봤는데요. 근데 요즘 애들 중에서 주식 안 하는 애들이 없더라. 엄마도 그런 거 걱정되는데 빚내서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하는 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너도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엄마는 이런 걸로 결혼까지 없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된다. 엄마랑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공격적인 투자나 주식은 정말 하는 게 아니라고 많이 얘기해서 예비 신랑이 한다는 말만 들어도 펄쩍 뛰면서 결혼 말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말씀도 해주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요즘 코인이나 주식 안 하는 사람 거의 없기도 하고 본인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 이건 고칠 수 있겠다며 긍정 회로를 돌렸네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는 모습에 나름 감동을 받기도 해서 결국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진짜 약속하는 거야? 더 이상의 주식은 없어. 그리고 당신 월급도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근교의 전세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아이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남편이랑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한날은 갑자기 속도 안 좋고 몸이 가라앉으면서 처지길래 몸살이 왔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임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부탁해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 확인했더니 임신이 맞더라고요. 결혼하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엄청 빨리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괜히 일하는 게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생긴 아이가 제 생애 마지막 아이가 될 수도 있으니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출산 직전까지 일하는 육아휴직보다는 임신 초기에 퇴사를 해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이런 제 생각을 말했죠. 여보, 내가 나이도 많고 노산이라 임신 준비하면서 일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퇴사를 할까 생각하는데 자긴 어떻게 생각해? 자기 혼자 벌어도 둘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나중에 애 크면 나도 다시 일 시작할게. 사실 남편이 저보다 임신을 더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만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키우려면 들어가는 돈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야지. 나도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돈 못 버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 아이도 나오는데. 우리 둘 다 일을 못하게 되면 난감할 수 있으니까 우선 퇴직은 더 생각해보고 잠깐 육아휴직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솔직히 남편 말도 다 맞는 말이라서 납득은 갔어요. 그런데 막상 마음은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그래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 퇴직을 결정하기보다는 우선 아이 키우면서 더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만사까지 업무를 하기로 하고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약 1년 정도 휴직을 신청하였어요. 제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휴직만 한다고 하니 회사에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니 회사에서도 최대한 힘들지 않게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전화 오셔서 잘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범한테 얘기 들었는데 휴직만 하고 퇴직은 안 하기로 했다며? 잘했다. 솔직히 요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생활하니? 같이 벌어야지.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지니까 조금 힘들어도 뱃속에 애 생각하면서 버텨라. 신나서 전화를 끊으시는데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와서 애 낳고 그러면 몸도 안 좋을 텐데 무슨 복직할 생각을 하냐 꾸짖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퇴직하고 나중에 애 다 키운 다음에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닌 거죠. 역시 아무리 딸같이 대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솔직히 친딸이었으면 제 몸부터 걱정해줬을 텐데 돈부터 걱정하는 모습